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로 비대위 인선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6월 지방선거까지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호중만큼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책임은 통감하지만 당 비대위 체제가 지방선거를 80일 앞둔 상황에서 출범하게 됐고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전 지도부에서 내려 그 사정을 의원총회 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호중 원내대표는 자신이 비대위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수많은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이대로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민주당은 참 지지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합니다. 현재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가장 강하게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의원은 김두관 의원과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 정도입니다. 다른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는 의원은 없습니다. 어제 이수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의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당원들의 뜻이 모인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비대위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의 당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어떤 식으로든 등판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검찰의 장난질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더욱 힘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설령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당대표 선거가 8월경에 있는데 그 안에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재명 후보가 당내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완전하게 입지를 굳히고 있어야 저들이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대표 선거를 앞당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대표 뽑는다고 또 이런저런 요식행위 하고 지역 돌아다니면서 유세하지 말고 온라인 투표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죠. 참 안타까운 것이 이재명 후보 아니면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물을 발탁을 못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지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다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비대위 구성을 놓고 두말할 것도 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가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를 두고 만들어진 비대위인지 아이러니합니다. 8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비대위인 것인지 아니면 개혁을 위한 비대위인 것인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리송합니다. 하물며 이번 비대위 구성을 놓고도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인 민보협조차도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비록 47.83% 국민이 우리 후보를 선택했지만 더 많은 국민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든 더 많은 국민이 민주당이 또 우리 후보가 앞으로 5년간 정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과감하고 빠른 변화가 필요한데 오늘 구성된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이끌 수 있는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의 과오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분골쇄신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대로 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과연 제대로 쇄신을 이끌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물며 보좌진들조차도 이러한 입장을 내고 있다는 거 윤호중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자, 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역시도 부정부패 규명은 피할 일이 아니라면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지요.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강론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느냐는 것에 많은 민주시민들이 물음표를 던진다는 겁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뢰가 안 간다는 것이고 비대위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를 잘 지켜내고 이재명 후보의 개혁적인 민주당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두고 이번 주 내에 빠른 정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거든 특검과 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다시 선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지자들도 대선 패배의 아픔을 뒤로 하고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개혁의 기미도 없는 민주당에 무슨 기대를 하면서 선거에 임하겠습니까? 어제 국임당이 기도 안 차는 논평을 냈지요.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에 힘을 내세워서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민주당이 국정 발목 잡기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바란다. 협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 21대 국회만큼은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로 기억돼야 한다. 국민의힘도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라고 입을 털어댔습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지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만 하던 자들이 아직 차기 임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협박부터 하고 있습니다. 협치하자입니다. 일하는 국회 하자입니다. 유능한 국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정치검찰 앞세워서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윤석열이 공약했던 것 힘 보태야지요. 무섭잖아요. 사드 배치 추진하십시오. 대신 윤석열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두 말도 안 하고 지지하던 그 지지자들이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한 10대 정도 들여놓고 대검 앞이나 아크로비스타 앞에 한 두어 대 배치한다고 하면 두 말도 필요 없이 협치하면 될 듯 합니다. 뭐 어렵습니까? 청년들 군 24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경한다고 하면 홍남기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가장 궁금합니다. 여튼 결론은 그겁니다. 민주당이 완전하게 쇄신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